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맡은 권재원 선생님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비행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비행기라고 하면 이제 하늘에 나는 물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하늘에 나는 물체는 이제 바로 새가 있는데, 새는 이제 자유자재로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하여 이제 날아다니죠.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새처럼 사람도 날 수 있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새처럼 날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였지만 다 실패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성공한 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783년에 몽골피해 형제가 열기구를 이용해서 비행을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유명한 이제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 비행을 성공하였죠. 그래서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성공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사람이 새처럼 이제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실 우리가 새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날 수 있는지는 사실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비행기가 한번 나는데 얼마나 많은 과학이 숨어 있고, 그리고 한번 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실감이 됐죠. 그래서 비행기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가 보통 타는 비행기 항공기 B747이라는 비행기에는 비행기 하나에만 무려 450만 개의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만 해도 350톤이 넘어서 승용차 250대 무게와 거의 맞먹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항공기 안에는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무려 2톤이나 되어서 우리가 이 공기를 통해서 사람이 거의 몇 년 동안 이 공기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 양옆에 달려있는 날개 넓이가 농구 코트보다 넓다고 하니까 비행기 하나가 얼마나 다양하고 대단한 건지 느껴질 수 있죠. 그러면 비행기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비행기가 나는 원리는 크게 4가지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추진력, 중력, 항력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양력이에요. 양력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있는 큰 날개가 있고, 비행기에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꼬리 날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꼬리 날개가 있는데, 우리가 큰 날개랑 꼬리 날개에서 바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힘이 바로 양력이에요. 즉 양력이라는 거는 아래에서 비행기를 띄워주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력에 따라서 비행기가 얼마나 잘 나냐, 그리고 얼마나 안정하게 나냐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나는 거는 우리가 비행기 무게에 따라서 이게 아래쪽으로 향하는 중력이 발생하는데, 이 중력보다는 어떻게 해야죠? 양력이 더 커야지만 우리가 비행기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그럼 비행기가 단순히 위로 떠는 것뿐만 아니라, 비행기라는 건 앞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필요한 거는 바로 추진력이에요. 추진력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엔진이나 이제 프로펠러 같은 걸로 이제 비행기를 앞으로 가게, 즉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트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통해서 아랫 방향으로 분산함으로써 추진력은 앞으로 가게 되고,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도 선풍기처럼 이제 프로펠러를 돌려서 비행기의 뒤로 공기를 보내 추진력이 앞으로 가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날 때는 꼭 알아야 할 거는 양력, 그리고 우리가 추진력, 요 2가지에 의해서 비행기의 성능이랑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결정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양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비행기를 우리가 옆으로 보면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비행기의 큰 날개는 어떻게 생겼냐고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넓게 생겼는데, 이 옆에 있는 날개를 바로 옆에서 쳐다보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냐, 바로 이 모양으로 되게 돼요. 어떤 모양이죠? 위에는 둥글하고 아래는 평평하게 되어 있죠. 괜히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비행기가 더 잘 날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옆날개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왜 하필 비행기 옆날개 이런 형태로 만들었냐? 우리가 윗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이 부분을 타고 내려오면서 빠르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빠르게 내려오게 되면 공기가 빠르게 내려가므로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공기가 적어져요.
즉 공기가 적어진다는 것은 여기가 저기압이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래에 있는 부분은 아무런 평평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느리게 우리가 공기가 가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윗부분보다는 공기가 많으므로 고기압 우리가 형태를 띠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기의 흐름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고기압에 있는 요 공기들이 저기압으로 가기려고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 위쪽 방향 이동하려고 하는 힘이 바로 우리가 양력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떤 원리도 배우냐, 베르누이의 법칙이라 해서 좀 더 어려운 우리가 법칙을 배우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의 요 옆에 있는 모양에 따라서 비행기가 얼마나 더 안정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더 이제 잘 날릴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모양뿐만 아니라 좀 더 특이하게 이렇게 생긴 비행기도 있을 수 있고, 옆에 모양이 이렇게 생긴 비행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이렇게 평평하게 직사각형 모양의 우리가 옆에 있는 날개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옆에 모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직접 만들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비행기가 무엇이고, 그리고 비행기가 나는 원리, 그리고 비행기가 나는 원리 중에서 양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비행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비행기 중에서 어떻게 생긴 것 중에 있는지 종류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비행기를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